부시홀더에 대해서 이미 많이 하셨는데, 부시홀더의 선정리에서부터 치수와 끼워맞춤 모형차 기까지를 수루룩 해버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부시홀더는 두 가지를 투상도 연습할 때 한번 갖다 놓기는 했습니다. 그죠? 솔리드웍스 드로잉 파일에서 투상도 배치할 때 두 가지의 경우의 예를 우리가 했었죠. 그죠? 절단선을 두 개 배치해 가지고 이쪽에도 온단면, 이쪽에도 온단면 이렇게 배치하는 경우와 수직절단, 직각절단이라고도 하고 계단절단이라고도 하는 거, 요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온단면, 계단 단면, 직각절단 배치되는 이런 단면을 연습하기도 했는데, 요 위에 있는 요거 1번 경우보다 2번 경우를 쓰는 게 더 좋겠습니다. 요렇게 우리는 결정을 했어요. 그죠? 자, 그런 거로 요거는 안 쓰도록 하고요. 요거는 저 위로 이렇게 해놓고, 자, 얘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할 텐데, 먼저 중심선은 으쌰. 자, 요렇게 중심선 하나 따지고, 요렇게 중심선 따지고, 요렇게 중심선 들어가고, 그죠? 요렇게 중심선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쪽에도 요렇게 중심선 들어가고, 이상한 거 하나 보이죠? 여기 중심선이 하나가 더 있어요. 요렇게. 온단면의 경우, 드릴 끝자리의 중심선하고, 드릴 끝자리의 중심선하고, 나사부의 중심선하고 두 개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요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조인 명령으로 얘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조인 명령은 동일선상에 있는 선을 하나의 선으로 조절하는 것이죠. 붙여버리는 것이죠. 이럴 때 첫 번째 선택하는 라인을 중심선이 적용된 요거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하는 거를 드릴 끝자리를 나타내는 요 중심선을 선택을 해버릴게요. 그러면 이 첫 번째 거는 중심선 도면층의 특성이 적용됐죠. 첫 번째 선택하는 거 기준으로 얘도 바뀌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J 엔터 해가지고 요거 잡고 보이죠? 반대로 또 보여드릴게요. 조인을 들어가는데 첫 번째를 얘를 잡고서 얘를 잡아볼게요. 순서가 왜 구별해야 되는지 이해되셨어요? 첫 번째 선택하는 객체의 특성으로 두 번째 선택하는 객체의 특성도 바뀐다는 거예요. 조인할 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웍스에서 할 때 이거 중심선을 안 따오기는 했는데,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딱 맞춰 놓을게요. 요 끝점에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중심선을 스트레치 해가지고 이렇게 위아래로 좀 늘릴게요. 왜 이렇게 컴퓨터가 버벅거리는지, 요거 조절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중심선을 잡아야 되는 거에서 잠시 도면층을 외형선으로 바꿀게요. 외형선 왜 바꾸려고 그러지? 절단선의 한계. 자, 라인을 이용해서 요 끝점에다가 이렇게 살짝쿵 요거 잡아놓고, 또 요쪽 라인 끝 해가지고 이렇게 절단선의 한계 이렇게 표시해 놓고, 자, 그런 다음에 꺾어지는 지점도 이렇게 잡아 놓고, 쌤, 다른 수업 자료 영상 보니까 PL 폴리선의 폭을 이용해서 조절하던데 그렇게 이야기 또 안 하시네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오늘은 이거 외형선 가지고서 굵은 선 표시하는 거로 가는 중일 뿐이고, 이거를 다른 방법인 PL의 폴리라인의 폭 옵션을 이용해서 0.5 굵기로 해가지고
폴리라인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이렇게 잡고 하셔도 돼요. 폴리라인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중심선을 잡았는데 여기가 저는 정면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가 정면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공할 때 물체 형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여기가 정면도로 보기에 적당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순서로 중심선을 작업하도록 할 텐데 요 중심선을 살짝만 요거 더 스트레치 늘려주면 되는 거죠. 구멍 형상 때문에. 또 요 중심선도 클릭해 놓고 요거 살짝쿵 요렇게 더 늘려주면 되는 것이죠. 자, 요것도 여기를 살짝쿵 요렇게 클릭해서 끝점을 늘려주면 되는 것이죠. 네. 스트레치 어렵게 명령어 들어가지 마시고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중심선을 클릭해서 선택하고 요 끝점을 클릭해서 한 여기는 물체의 중심이기도 하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중심선을 늘려놓는 게 낫겠어요. 자, 요렇게 해놓고 그러면 여기에 중심선을 잡아야 되니까 로테이트 카피 갈게요. 그 다음에 얘는 90도 이렇게 가면 되겠고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하면 되겠네요. 요거는 짧게 자르기 좀 애매하니까 그냥 여기 바깥에서 그냥 자르는 거로 했고요. 자, 이렇게 잘라놨으면 요 중심선, 세로 방향 중심선 요거 미드 포인트 잡아가지고 여기 센터에다가 갖다 놓을 때도 가능하죠. 센터에다 갖다 놓고 얘를 또 브레이크 이용해서 잘라주고 브레이크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주고 자, 그러면 정면도에 중심선 필요한 것은 사실 요거 하나 더 있네. 요거 더 안 할 뻔했다. 요거 하나 더 해놔야 되죠. 자, 요렇게 해서 중심선을 다 잡았나요? 그러면 요쪽에 중심선은 더 할 거 없어요. 그죠? 그러면 가는 실선으로 바로 갈게요. 가는 실선 바로 가는데 미리 좀 객체를 선택해 버릴게요. 필요한 것들을 미리 클릭해서 선택하는 걸로 왔고 현재 도면층을 얘를 가는 실선으로 싸그리 바꿔버렸어요. 자, 요렇게 하면은 가는 실선 요렇게 바뀌었는데 앞나사부에 요거 잡는 것도 해야 되죠. 요거 잡는 거 해야 되죠. XL 해놓고 A 엔터 해놓고 요거 60도로 보는 거 이제 이해하실 테니까 이거 외형선에서 하고 있네. 자, 여기 통과점 찍어 놓고 팔려. 자, 이거 잽싸게 바꾸고 요거는 매치 프로퍼티로 이렇게 바꿔 놓을게요. 그리고 트림 해가지고 요거 정리하면 되겠죠. 요렇게. 그 다음에 미러 들어가가지고 잘라놓은 요것을 대칭의 기준 따라서 이렇게 넘기면 불완전 나사부에 대한 축선에서부터 30도 기울어지는 이 불완전 나사에 대한 가는 실선 표시가 끝났어요. 정면도에서 요것은 180도 돌려야 되죠. 자, 요거 180도 돌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끝났어요. 자, 그러면 치수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치수를 들어가기 전에 일단 치수 기입하다 보면 요거 위치를 조절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근데 요거 안 해놓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요거 이 문자가 뭐로 돼야 될까요? 개별 주소로 요거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화살표 기호랑 요런 거, 화살표 기호랑 요런 거 가는 실선으로 맞추셔야 돼요. 요거 안 바꾸셨죠? 그죠? 네. 자, 그래서 화살촉하고 요 지시선하고 요 두 개 제가 선택해서 요거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싹 바꿉니다. 보이죠? 보이죠? 그러고 문자를 쌤 다 바꾸나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문자 하나만 개별 주소로 바꿔 놓을게요.
그러고 이 문자는 어차피 편집해야 돼요. 왜? 이 문자가 개별 주소로 들어갈 때 문자 높이는 사실 몇으로 돼야 되는데 그러는 걸까요? 5예요. 개별 주소는 문자 높이 5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문자 하나만 내가 편집한다는 거예요. 특성창 띄워놓은 김에 할 걸 그랬네. 문자 높이 여기서 5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쌤요. 그러면은 자리 맞춤도 바꿔야 되나요? 자리 맞춤은 안 바꿀 거고요. 그냥 놔둘 거고. 문자 스타일이 대신에 문제죠. 특성창으로 이걸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성창에서 보면은 얘가 문자 스타일이 솔리드웍스 스타일 01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파일이 어디에서 넘어왔어요? 솔리드웍스에서 드로잉 파일 만들어가지고 CAD로 넘겨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리드웍스에 글꼴 스타일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도면에서 뭘 써야 돼요? CAD에서 설정한 문자 스타일 써야 되죠. 그게 뭡니까? 스탠다드예요. 스탠다드로 바꾸면 글씨 모양이 바뀌죠? 바뀌죠? 이렇게 바뀌어요. 요걸로 스타일로 스탠다드로 이렇게 바꿔 놓으시고 그러면 문자 높이가 5이면서 스타일도 스탠다드 요렇게 바꿔 놓은 거 두 가지. 문자 스타일을 스탠다드, 문자 높이를 5로 바꾸기. 자, 뒤에 저기 용주씨 요 문자 바꾸는 거 특성창에서 요 문자 선택해가지고 문자 스타일은 스탠다드 거기다 문자 높이는 5로 바꾼다. 요거 주의해야 돼요. 그래요. 자 그러면 요거 하나를 바꿔놨는데 쌤 그러면 왜 이거 하나만 바꿔요? 매치 프로퍼티 쓰려고 하는 거예요. 매치 프로퍼티 얘를 원본으로 선택하고 얘를 두 번째 얘도 한 방에 다 바꿀 수 있네. 되나요? 자 요렇게 매치 프로퍼티로 맞춰놓고 쌤 그러면은 글씨 위치나 이런 것들은 좀 조절하면 되네요. 맞아요. 글씨 위치는 조절하면 돼요. 자 시간 없으니까 치수를 기입한 것으로 바로 갑니다. 앞전에 요걸로 했던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요거에서 치수 기입을 먼저 작은 형상부터 기입한다고 했을 때 정면도에서는 요 구멍 형상에 대해서 기입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위치에 대한 치수로 20 이렇게 넣었겠죠? 그리고 8mm 요거 위치에 대한 치수로 두 개 다 넣으셨죠? 그 다음으로 요 구멍의 크기 치수가 파이 5기는 한데 요거 프린트에 무엇으로 끼워 맞춤 형차가 되어 있나요? H7 고치세요. 뭐로 고친다? 브라켓에서 한 것처럼 여긴 또 이거 안 써놨네. 참 오늘 브라켓에 여러분은 이거 쓰면서 뭐라고 썼어요? G7 같죠? G7 같죠? 브라켓에는 G7이고 얘는 H7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G7으로 바꾸세요. 프린트에도 고쳐 놓으세요. 맞춤핀 자리 브라켓 쪽에 G7으로 가기로 했다면 부시홀더 쪽에 맞춤핀 자리도 같이 G7으로 통일하는 게 맞겠죠? 같은 가공하는 구멍이잖아요. 그죠? 제가 앞전에 할 때 이거를 왜 이렇게 안 고쳐놨나 모르겠네요. 참.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제가 앞전에 한 것도 조절 안 해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2 곱하기 파이 5 G7 요거는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그러면서 그 밑에 요거도 요것도 순서를 또 잘못 써놨어. 자 위에 행에 써야 되는 게 뭐예요? 위에 행에 써야 되는 게 첫 번째 가공하는 거를 위에 행에 쓴다고 그랬죠.
두 번째 가공하는 거를 아래다 쓴다고 그랬죠. 아, 위아래 또 뒤집어 놨네요, 제가. 아이, 참, 부끄러워라. 아, 프린트는 괜찮아요? 아, 요 옛날에 요거 할 때는 또 제가 거꾸로 써놨었나 봐요. 그렇다면은 지금 받으신 프린트는 그 순서 맞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거를 저는 앞에서 설명하면서 참고하느라 쓸 거니까 요거를 제가 편집하면서 이야기할게요. 자, 요렇게 들어가야 되고 요렇게 프린트에 돼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뭡니까 이거 DP가 카운터보에 DP 요거 할 때 앞전에는 또 파이 기호도 넣어 놓긴 했는데 생략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카운터보의 깊이값 5.4로 돼 있는데 웍스에서 했을 때는 구멍 가공 마법사 카운터보로 뚫어놨을 때는 이게 아마 5mm 깊이로만 나왔을 겁니다. 요거는 그럼 프린트 했을 때 5.4로 돼 있는 거는 왜 그런가요? 과제 도면에서 실측했을 때 5.4로 해도 된다. 이런 설명을 하느라고 아마 이렇게 놔뒀던 것 같아요. 요거도 맞고 5도 맞고 5.4도 맞다 이거예요. 왜 이런 거에서 두 가지 차이가 생기냐면 서영씨 요거 질문했던 거 이야기인데 요게 왜 5.4로 이렇게 나타나느냐 이런 이야기는 예를 들어 솔리드웍스가 아니라 인벤터와 같은 소프트웨어, 카티아 소프트웨어 또는 크레오라는 경우도 그러한데요. 솔리드웍스처럼 구멍 가공 마법사를 사용할 때 이렇게 깊이 값이 자동으로 카운터보의 지름도 자동으로 결정이 안 돼요. 그죠? 그럴 경우는 그 소프트웨어에서 구멍 가공 마법사처럼 그런 기능을 사용할 때 요 값을 일일이 타이핑하고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과제 도면에서 이걸 실측해서 넣는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요. 근데 우리는 솔리드웍스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볼트의 호칭이 결정이 나면 카운터보의 지름하고 깊이도 자동으로 결정이 나는 거였어요. 솔리드웍스에서 이 깊이 나왔을 때는 5로 자동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리드웍스로 하는 기준으로 5를 넣어도 되고 과제 도면에서 실측한 깊이값 5.5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요거 정리되셨나요? 프린트는 왜 5.4였고 내가 웍스에서 해서 온 거의 깊이는 5고 둘 다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 이야기 됐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면도에서 그 다음 구멍의 크기는 여기다 바로 기입을 못하고 저면도 위치 지금 온단면 표시됐죠? 여기에다가 26H7 요렇게 들어갔죠? 26H7 이게 왜 26H7일까? H7이 왜 들어갔을까? 뭘 끼워 넣는 자리일까요? 땡. 고정 라이너가 들어가는 자리죠. 그죠? 과제 도면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고정 라이너라는 부품이 들어가는 구멍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5번 부품 고정 라이너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끼워 맞춤 허용차를 26H7 이렇게 적용한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으로 32G6은 뭔지 이제 이해하실 것 같아요. 32G6은 헐거운 끼워 맞춤인 셈인데 뭐하고 맞추려고 32G6이 이렇게 있을까요? 그래요. 브라켓이에요.
브라켓을 우리가 도면으로 작업을 할 때 32H7이라고 해가지고 부시홀더가 들어갈 자리에다가 구멍으로 얘를 끼워 맞춤 호형차 표시했다고 그랬죠. 그죠? 요거하고 대응되는 치수가 32G6이었던 거예요. 쌤,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가 들어가 있죠. 자, 요 과제를 시작할 때 제가 이 뭡니까? 삽입부시하고 멈춤 나사의 관계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요 그림을 먼저 본 적이 있어요. 44항. 부시와 멈춤새 또는 멈춤 나사 중심거림의 부착 나사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이 44항이 있죠. 여기에서 우회전 노치형이라는 삽입부시를 우리가 적용하긴 했지만 얘하고 멈춤 나사의 이 거리 관계, 이게 우리 드릴지그 그림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관계로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먼저 출발할 때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은 요 중심의 거리가 C로 표시되어 있죠. 자, C가 어떻게 설명이 됐나 볼게요. D2 값이 당연히 이거는 앞전에 이야기했지만은 D2 삽입부시의 플랜지 지름 D2를 기준으로 우리가 봤어요. 결과적으로. 그랬을 때 요거 30일 때 앞나사 자리도 M5 호칭 지름 찾아내는 것 때문에라도 이거 먼저 봤었죠. 여기에 M5 적용해야 된다. 요거 이야기할 때도 요거 봤었죠. 그죠? 그런데 C라는 값을 보니까 20이라고 나와 있어요. 2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허용차 있죠. 20에 대한 허용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2라고 아주 그냥 깨끗하게 표시해 줬네요. 이거는 놓치지 말고 기입을 하셔야 돼요. 규격에서 요거는 반드시 보고 기입을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규격 데이터에 나와 있는 건데 내가 안 넣었다. 그러면 이거는 감점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0.2가 들어가 있던 겁니다. 요 구멍 센터에서부터 나사의 센터까지 요 거리가 20이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0.2 요렇게 들어갔던 거예요. 아유, 좋아요. 이해가 되신 것 같고.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뭐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와 참고 치수 요거 좀 헷갈리시죠? 얘를 왜 이렇게 넣어놨을까? 얘가 왜 이렇게 왔을까? 잘 보시면은요. 저면도에 요 홈형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홈형상에 대해서 이거 형상에 실선이 표시된 거에다 정확하게 잘 치수를 넣어놨어요. 그런데 정면도에다가 이거 참고 치수를 해서 굳이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요거 굳이 이렇게 간 이유가 뭐냐면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를 이용해서 요 센터 자리를 X방향으로 이게 데이텀으로 지시하기 위해서 이거를 잡았죠. 앞선에 비슷한 경우 있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아, 여기 있겠구나. 베이스 부품, 여기는 안 해놨네. 자, 여기 베이스 부품에 브라켓이 닿는 면이긴 한데 삽입부시도 어차피 여기에서 꺾어지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20이 떨어지는 요 자리를 요 면으로부터 이 지시하기 위해서 이거 데이텀 잡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한다고 요거 베이스 부품에서도 이야기했죠. 그런 것처럼 요 짝에서도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데다 이거 잡을 수 없잖아요. 잘 쓰지는 않아요. 그죠? 수문선은 가급적이면 피한다고 했어요.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 수문선을 쓴 거예요. 수문선을 쓰고 저면도에 치수가 이미 있고
치수 중복이 생기니까 이거 18로 참고치수로 바꾼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되셨나요? 네, 그러면 네. 그 앞에 있는 원 있잖아요. 원 3개 있는 곳이 중심점하고 그 중간에 있는 작은 원 중심하고 거리는 따로 기입을 안 해놨잖아요. 자,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 데이텀으로 아예 이 자리는 이론적으로 정확합니다라고 명시하느라고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로 갔죠? 얘는 어디에서부터 온 거예요? 요 모서리에서부터 18 왔다가 20이 오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규격집에서 중심 거리에 대한 허용차를 이렇게 명시를 아예 해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다시 올 수 있는 거죠. 가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이거 봤다가 이렇게 다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로 이쪽에서 이렇게 치수를 또 설명 안 해도 돼요. 오케이? 그러면 또 치수 뭐 제가 C3이나 20이나 4나 요런 저면도에 있는 거나 그 뭡니까? 요런 거 치수들은 생략하도록 할 텐데 설명은 더 질문이 없으면 생략하도록 할 텐데 이외에 치수의 질문 요런 것들 중에서 뭐 혹시 치수 질문 있으세요? 그 승문선하고 네. 겹치는 부분이 여기가 겹쳐서 보인다 이거죠? 그 앞나사 자리 요게 겹친다는 거죠. 요거는 굳이 자르지 마세요. 그냥 두시는 게 맞아요. 당연히 이거는 참 그 180도 돌려야 되죠. 요거는 안 돌려놨네 또. 요거는 180도 돌려야 되고. 네, 그러면 여기까지 치수 기입까지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어요.